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어느덧 선거가 중반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후보들 간의 1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가를 받게 되죠. 특히 선거에 나오면 투표자 하시는 분들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런 평가 과정에서 재평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후보별로 재평가라고 하는 바탕에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극단적인 성향, 이런 게 먼저 떠오르죠. 노동운동을 하고 좌편향 되셨던 분이 극우화가 된 상황이죠. 정치적으로 이념을 바꾼다는 것은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치를 포기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체성에 대한 납득가는 설명이 국민들한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보편성보다는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극자 극우,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이고 좀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극복을 하셔야, 그리고 납득가는 설명, 또 본인 스스로 보편성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이 전달이 됐을 때 강점을 좀 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3선의 경기도지사 2번 하시고, 경산호 위원장, 노동부 장관, 행정부도 이렇게 하셨는데요. 시대 정신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질 않아요. 선거 과정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점 인식은 일정 부분 후보분들이 좀 비슷한 분이 많죠. 상황이 중요한 것은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새롭게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현수막에 표시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없어. 너무 연해가지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잘못되었던 상황, 선택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거듭나는 대한민국, 거듭나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시대 정신을
제시하셔야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거 말고 좀 이재명 거 있는데. 후보가 진보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과 중도 보수층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는데요. 행동하는 양심의 있는 국민이 또 깨어있는 시민이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것이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우경화되는 상황. 어떻게 보면 역시 진보 진영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정당이 이념을 바꾸는 것은 저는 생각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정책이겠죠? 정책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영 아닙니까? 좌와 우가 되는 거죠. 이념은 보수, 진보, 리버럴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바꾸는 것은 외연확장으로 가능하다. 이념 자체를 중도 보수당으로 바꾸는 것은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나 진보가 이념에서 혼란을 겪고 중도층을 외연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념을 정치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변화시킨다. 저는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민족혼이라는 것이 사실 없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 겁니다. 선열이 저희들한테 남겨놓으시고 전해준 그 민족혼에는 각자의 진영에서 이념을 발전시키고 서로 건전한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발전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상실된 이념의 변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선택받고 지지받아야 됩니다. 우상화되거나 절대화되거나 신봉되면 그건 정치 지도자가 아니죠.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특정 지도자를 지지하고 더 많이 워너비 식으로 이렇게 지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갔을 때 국민들 시선에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동영상인가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의 이재명이죠.
그러면 이재명은 대한민국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이재명이지. 그런 것들의 하나하나 출발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님이나 이재명 대표님이 정체성을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제가 세네 번 이렇게 언급을 동영상에서 했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뭐 딱 두 가지로 각인이 되죠. 토론, 이슈,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슈화를 시켜서 토론에 강점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소피스트 아니에요. 자신의 의견을 돌아다니면서 설파한 그런 교육자이면서 궤변론자 아닙니까? 소피스트가. 저는 한동훈 전 후보도 이준석 지금 후보하고 비슷한 성향이 좀 있다 보입니다. 소피스트형. 소피스트형은 통치 리더십으로는 저는 적당하지 않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토론을 이긴다 진다, 그것은 적당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토론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한 자기가 추구하는 사회, 국가에 대한 비전과 의견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토론으로 인해서 상대를 몰아붙이고 부정하고 뭐 그것이 토론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토론의 목적의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겁니다. 토론이 마치 경쟁, 죽고 사늘고 이기고 지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 과거와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잘 조명해내느냐. 그래서 함께 더 잘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게 전부이냐. 저는 도라이바가 범용이 좋죠. 여러 개를 이렇게 나사를 풀 수 있는. 삼각 도라이바는 삼각형 나사만 풀 수 있잖아요. 저는 이준석 후보를 보면서 삼각형 도라이바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압축되다 보니까 특정한 하나의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정치에서 그런 부분은 불특정한 생각을 갖고 있는 다수를 리드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가지는 제가 일주일 전에 동영상 올렸는데, 이준석 대표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딱 법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그러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진솔하게 국민들한테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용서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과정을 겪지 않느냐. 도덕의 재무장 없이 국민의 선택은 받기 어려운 겁니다. 제가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무적으로만 그 돈의
흐름으로만 발전하는 회사는 결국은 부도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재 가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파생 상품으로 계열사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중 상장되고. 정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도덕이 재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오는 청년 정치. 과연 미래가 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국가의 큰 자산이에요, 이준석 후보가. 그러면 나름 자신을 좀 잘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 통치라는 것은 사실 양당제에서 51대 49 막 이렇게 선거가 나오잖아요. 역대 선거 보면. 결국은 통합이 중요해요. 통합이 중요한데, 이게 사색 당파가 조선시대 유산, 정치 유산이 된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한데,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이 또 없으면, 또 획일적이면 문제가 있죠, 사실. 치열한 논쟁,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사색당파가 국민을 위한 그런 지형이 아니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음 선거에 자신이 선출되기 위한 그런 사색당파이기 때문에 국가가 혼란이 빠지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정치권 반성하셔야 돼요. 한국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잖아요. 삼성이 왜 망했어요? 망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삼성이 많이 뒤처졌지 않습니까? AI 시대에 떡볶이 먹방하고 다니니까 AI가 뭔지도 모르고 HBM이 뭔지도 모르고 떡볶이 때문에 삼성이 뒤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 한 6, 7년간 사법 리스크로 법정에 섰지 않습니까? 그 원호 승계 받으려고. 과연 그런 과정이 주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줬느냐. 주식 자체가 지금 형편없잖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에 저는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너리스크가. 책임을 안 지잖아요, 지금. 자사주 10조 원 사하겠다? 그거 배당하셔야지, 그럼. 왜 자사주를 삽니까? 주식 지키려고요? 지분율 높이려고? 주식이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게? 그게 선진화된 기업입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정치나 경제, 국민과 주주, 공동체를 구성한 구성원을 봐야 된다. 그래야 재평가에서 올바르게 평가받는다. 과거에 왜곡되게 평가받았던 부분을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선거가. 김문수 후보,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 황교안 후보, 권영국 후보인가요? 민주노동당, 그리고 무소속 분들도 계신데 이름은 다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바탕에서 제가 후보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준석 후보 미래를 여는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과거에 대한 상황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미래를 열 수 있을까요? 혹시 열었다고 하더라도 그 미래가 과거의 그림자가 덮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은 못해요? 토론 잘하면서. 토론은 잘한다는 생각 안 해, 나는. 이준석 후보. 그리고 논란을 일으키는 화두를 던져서 이슈화 시켜서 언론의 일면에 나오는 상황. 이런 것도 좋은 정치 형태는 아니다. 저는. 꾸준하게 자기 길을 가면 돼요. 정치라는 게. 1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정치가 계약직입니까? 평생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계약직이에요. 5년 계약직. 비정규직이에요, 사실은. 정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좀 고민하면서 선거운동을 나머지 한 2주 남았나요? 네, 잘 건강관리 하시면서 국민들한테 상당히 국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번아웃되어 있다고 할까요? 어떤 특정 상황에 몰입을 해서 완전히 탈진난 상태, 번아웃. 또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나 상황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공급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무게 중심을 갖고 가다 보니까 수요가 실정이 돼서 내수가 힘들어서 서민이 기반이 된 자영업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지쳐 있어요. 화이팅하는, 국민이 화이팅하는 메시지, 화이팅하는 토론 기대합니다. 미국이 무디스가 108년 만에 신용등급을 강등했죠. 베센트 재무장관 후행성 있는 발표였다. 물론 선반영 돼 있어요. 한 달 전부터 디폴트 얘기 나왔으니까. 미국이 7월이면은 부채 한도가 아마 꽉 찰 겁니다. 7월 말 8월 초에 부채 한도를 늘려야 돼요. 어려운 상황이죠. 미국도.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 내각이 본인들이 리쇼어링하고 외국에 있는 기업들 미국에 와서 팔아라. 관세 안 붙일 테니까. 그러면 거기서 생산한 물건 미국만 소비합니까? 미국만 소비해서 미국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만든 물건을 전 세계 국가에서 소비를 해줘야 미국이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금도 거치고 재정이 늘어나서 재정도 적자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급 위주로만 트럼프 내각이 중심을 갖고 가니까 소비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공급이 있으면 수요는 알아서 생긴다라고 하는 고전주의 프리드먼 논리를 생각하시나? 물건 내놓는다고 해서 수요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요가 일어날 수 있게 정책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정부의 공급 위주의 공급망 재편성이라든가 관세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재고를 해봐야 된다. 수요 중심의 경제, 세계 경제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주지 않는데 만들어내면 뭐 할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미국
신용등급 무디스 뭐 한 단계 AA1으로 됐는데, 피치는 2년 전 2023년도 했죠. S&P는 그냥 2단계에서 쭉 오는 상황이고, 조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견됐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하나의 조짐이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이 4.5% 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4.5인가. 전체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다 올랐어요. 채권 수익률이. 주식시장이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시장이 우리나라로 이제 새벽이죠. 어떻게 영향을 줄까는 모르겠는데, 피치 2년 전에 피치사가 신용등급 내렸을 때 주식이 폭락을 했고 옐런이 방어를 했죠. 이번에는 예견됐다고 하지만 조짐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7월 달에 돌아오는 부채 한도. 의회하고 옥신각신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또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주식시장의 변곡점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테슬라가 348, 9달러까지 왔더라고요. 제가 488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오른 게 350달러까지 올랐다고 보면, 주식의 탄력성으로 봤을 때 40%, 50%의 탄력성 기준으로 보면 200에서 500까지면 반이면 350 아닙니까? 딱 50 오른 겁니다. 탄력성, 탄성이. 저는 330, 40선에는 던지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설상 올라도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다. 특히 중국이 26조 원의 미국 국채를 매도했잖아요. 그거를 영국이 40조 원 사가지고 미국 국채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일본, 영국, 중국으로. 중국이 이제 3위 됐죠. 서학 쪽에 주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미국 시장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요번에 저는 제 기술적 분석이라면 이제 테슬라 기준 내려오는 상황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340과 50 사이를 찍으면서 다시 또 하락 1단계의 과정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선거가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되고 국민들이 정말 화이팅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선거운동 기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제는 이제는 지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심리입니다. 심리 경제예요. 지금은 만약에 호재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안 되면 그 주식시장은 이제 하락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심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심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가 커져서 어떠한 호재나 트럼프의 발표가 무의미해질 때 주식은 급락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심리가 지배하는 경제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험상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하고 수급에 우선하는 게 심리입니다. 심리. 그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의 심리. 그 심리를 조금 더 앞서 나가서 보시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주도 활발한 그런 경제활동 하시고 가족분들하고 어렵지만 유익한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